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던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오늘 증인으로 오후 재판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법정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당황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잠시 안정을 취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재판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왜 최순실 씨가 갑자기 재판 시작되자마자 운 거죠? 이제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길 딸 정유라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사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스트레스 쌓인 데다가 신체적으로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태강 이제 차관이 바로 이제 오후 증인신문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휴정을 했어요. 휴정을 해가지고 이게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제 최순실 씨 옆에는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또 앉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무심하게 표정 없이 한번 쳐다보고 그냥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좀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그동안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크게 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한번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러지 하고? 그 두 사람이 어쨌든 오래된 지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번 재판 과정 지켜보면요. 성격은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렸을까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우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정 기복이 좀 이렇게 심한 업다운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표정을 봐도 그렇고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거든요. 옆에서 울어도 그냥 한번 슬쩍 쳐다볼 정도고 본인도 무슨 가끔은 졸기도 하고 낙서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없는 걸로 봐서 참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20, 30년간 잘 어울렸을까 하는 참 의문점은 생기네요. 네,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갑자기 법정에서 대성 통곡을 한 이유는 딸 정유라 씨 때문인데요. 딸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것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전 재판에서 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검찰이 새벽부터 정유라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던 날 새벽부터 딸을 데리고 갔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이것은 검찰이 새벽부터 우리 정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것은 미성년자가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범이라는 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에게 확인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증언이 뭐가 필요하느냐. 검찰이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 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을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함이자 음해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역사는 진실이 오고 시대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진다. 그렇게 억지를 쓰지 마라. 이렇게 검찰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최 씨의 이 발언에 대한 이승원 평론가의 생각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가 역사를 거론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첫 느낌은 그랬던 거고요. 일단 정유라 씨, 이정재 변호사가 이제 사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쨌든 이게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최순실 씨는 엄마 입장에서 이 딸 정유라 씨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걱정한다라는 건 사실 같고요. 실제 7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이재용 씨 재판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작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후 사정 다 불문하고서라도 최 씨 측은 아직까지 정유라 씨가 거의 특검 측에 거의 납치되다시피 해서 법정에 나갔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딩이나 어떤 그 톤을 보면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신범들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런 처음부터 지금까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태강 차관 지금 법정에 나온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오전에는 노태강 차관이 나와서 이제 증인신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참 나쁜 사람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체부 공무원 중에서 몇 사람 딱 찍어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을 했던 사람이 노태강 현 차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국장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 한마디 때문에 한직으로 좌천이 됐고 아직 속된 말로 잘리지 않고 그 한직에 있는 것을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이제 속된 말로 잘렸던 그런 사람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사람이죠. 당시 이제 말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사업, 이 말과 승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노태강 차관의 어떤 증언이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네, 노태강 차관이 법정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네요. 유독 승마만 챙긴 일이 많았고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 4월에 했다는 건데요. 노태강 차관이 법정에 들어설 때 땅만 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선을 마주치진 않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계속 책상을 보고 노태강 차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고개 한번 들어서 정면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의식적으로 두 사람 다 좀 그런 것 같은데 현재까지 주요한 증언, 진술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어떻게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오해라는 바람에 휴정이 돼버려가지고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최순실 씨 정말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고 돈독한 사이였을 텐데 옆에서 저렇게 크게 울고 휴지로 눈물을 닦고 그러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싸늘한 표정으로 한번 쳐다보고 자신의 안경 닦기, 안경집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지금의 저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냥 몸으로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약간 노태강 차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어떤 부분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제 예전에 인터뷰를 1월 달에 했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얘기가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나를 왜 자르는지 이유조차 몰라서 답답했다. 예. 두 번째는 공무원을 두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는 표현은 내 생전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거기서 이미 자체원돼 있을 때 옷을 벗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싫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차라리 보내라 했더니 안 된다. 장관도 전화를 받은 것 같다. 그냥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태강 저 차관은 84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일을 한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라 찍혀서 잘렸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저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심정이 알까 싶습니다. 오늘. 예. 노태강 차관 다들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좌천 인사됐다가 일단 한번 바로 잘린 게 아니죠. 좌천됐다가 그 다음에 아직도 있느냐 그 얘기 다시 한번 확인 사살 당한 셈이죠. 그래서 작년 5월에 잘렸죠. 그랬던 노태강 전 국장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일학 문체부 차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화려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이제 볼 때는 말이죠. 이게 노태강하고 그때 진재수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진재수 과장은 저와 같이 이제 국방대도 같이 돼 있어서 잘 아는데요. 이걸 보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사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임명권에 대해서 좀 보장이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불이하게 이렇게 잘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개런티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몇 개월,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역전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확실히 인생이라는 게 보면은 뭔가 철학적으로 생각할 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청자들이 볼 때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잘못되게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후과가 있고 좋은 일을 하거나 올바른 일을 한다면 뭔가 거기 보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동화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노태강 차관이 조금 전 그림이 아마도 문체부 제2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직후에 문체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장면인데 문체부 직원들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한때 같이 일했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당했던 선배가 차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함께 일하게 됐다는 지금 문체부 직원들 표정이 보면은 일부러 앞이라고 웃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노태강 차관이요. 국장 시절에도 어떤 직원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속된 말로 그 레이저 맞았던 그 이유,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 이제 승마 대회에 있었던 어떤 심판의 부정, 이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그때 사실 노태강 전 국장을 조사한 걸 보면, 예를 들면 정윤회 씨 쪽, 그 다음에 반대쪽, 어느 한쪽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윤회 씨가 지적을 했던 그 반대쪽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정윤회 씨와 최순실 쪽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본인이 어떤 조사 결과를 딱 해서 보고서를 올린 건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밖에 나게 된 거죠. 아니 정윤회, 최순실 씨 상대편 사람만이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이쪽도 같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정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심 때문에 한 1년간 좌천된 것까지 하면 2년 정도 되는 거죠. 2년간 참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죠. 노태강 차관 정유라의 장례를 위해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선 것 같다.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 여러분께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정말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특검과 검찰의 이딴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를 않았었죠.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제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동안은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K스포츠 클럽 사업 이거와 관련된 건 이거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K재단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K스포츠 클럽이라 한 28개 스포츠 클럽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할하는 중앙의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업입니다. 근데 검찰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 민간 위탁 기관을 K재단에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최순실 씨의 입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K재단을 통해서 대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스포츠 클럽을 속된 말로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담당 운영자를 민정수석에 감찰을 시켜서 찍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거고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뭐라고 증언했냐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교육문화시석실에서 감사하는 건데 그게 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민정수석 당신이 한번 해보셔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하려고 했다.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증언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실태 점검하는 것 자체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일단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통보는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포츠 센터를 감찰하는 것 이게 사실 민정수석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 작업이라든지 정말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인데 민정수석실의 업무와 좀 어긋나는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문수석실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직접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해 달라는 땡땡땡 이렇게 우병우 수석이 전 수석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 등을 돌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법적으로 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죠. 우병우 전 수석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희망 이런 거 접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발언을 충분히 준비해 나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병우 씨나 예전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나 계속 그 톤들이 비슷했잖아요. 내가 무능할지언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지금 우병우 수석의 어떤 발언들을 봐도 계속 그런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어떤 뭐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던가 뭐 그런 느낌보다는 본인의 어떤 검사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책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톤으로 발언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에 대한 실태 점검 나선 것, 물론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통보한 것 자체에 말이죠. 그래서 정모 서기관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언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뭔지 말해주지도 않고 자꾸 점검하라니까 어려웠다. 20년 문체부에 근무했는데 민정수석실이 세부사업 점검한 것은 처음이다. 이례적인 일을 지시한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새롭게 지시하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노태강 전 차관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말 사업에 관심이 있었을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K재단, 미래재단 같은 경우들은 물론 뭐 역대 정부에서도 어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벌로부터 좀 출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 왔던 일이긴 한데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기는 것은 좀 드문 일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례적인 일들이 최순실 씨에 대한 입김, 최순실을 위한 사심, 이런 것들이 아니었냐는 것이 검찰과 이제 시각인 거죠.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오후 재판에서 딸 정유라 씨 생각하다가 엉엉 울어서 잠시 재판이 휴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 오늘 공판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실은 역사도 오고 시대도 오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진다.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진실 밝혀진다는 발언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